사람들이 북적이는 서울 종로의 포장마차 거리.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즐기고 좋아하는 이 포장마차 거리에 푸르스름한 눈을 가진 금발머리 여성이 거닐고 있습니다. 동행도 없이 혼자서 걷고 있는 이 여성은 초롱초롱한 호기심 어린 눈으로 한국의 이색적인 풍경을 맘껏 만끽하고 있는데요. 그러다가 문득 어딘가로 시선이 향하고 이 여성은 거침없는 발걸음으로 그곳을 향해 걷기 시작합니다. 곧 어느 포장마차에 도착한 여성이 주황색 천막의 문을 열고 들어가자 그녀는 한국에 오길 정말 잘했다고 혼잣말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무슨 일이 생긴 건지 지금부터 사연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에서 레스토랑의 수석 셰프로 일을 하고 있는 클로에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요리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사실 저희 엄마가 요리를 아주 잘하세요. 엄마는 따로 요리에 대한 교육을 받거나 공부한 적은 없었지만 엄마의 요리는 지금도 세계 최고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빠는 프랑스에서도 중견기업인 무역회사에서 근무를 오랫동안 해오셨습니다. 지금은 은퇴를 하셔서 가끔 도서관에 가서 외국어를 공부하거나 아니면 친구분들과 만나서 체스를 두는 등 소소한 즐길거리를 하며 살고 계시지만 젊었을 시절에는 아빠는 거의 해외에 나가 계셨어요. 모국어인 프랑스어와 영어, 중국어, 독일어까지 능통하셨던 아빠는 회사에서 아끼는 인재였고 그랬기에 해외의 유명 바이어들을 만날 기회가 생기면 아빠를 파견 보내곤 했죠. 아마 1980년대에서 90년대 사이였을 거예요. 그 당시 아빠는 한국에 자주 다녀왔던 거로 기억이 됩니다. 그리고 아빠는 한국에 다녀오시면 꼭 먹을거리를 사오시곤 했어요. 지금은 구하기도 힘들 정도로 인기가 많이 진 김을 그 당시 아빠는 매번 한국에서 돌아올 때마다 사오곤 하셨습니다. 저는 아빠가 김을 가져오실 때가 정말 좋았어요. 한국 사람들처럼 밥에 싸먹는 것은 전혀 몰랐지만 무언가 군것질을 하고 싶을 때 김 한 봉지를 꺼내서 먹으면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었거든요. 아마 제가 그때부터 요리에 취미가 있거나 식품에 대한 선견이 있었더라면 김을 수입해서 판매하여 지금은 부자가 되었을지도 모른다는 허황된 꿈을 꾸기도 합니다. 저는 음식에 대해 관심이 많은 부모님 덕분에 자연스럽게 요리에 대해 공부를 하게 되었고 성인이 되어서 2번의 낙방 후 요리사 시험에 합격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운이 좋게도 저는 프랑스에서도 미슐랭 3성급의 레스토랑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요리를 직업으로 삼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일해보고 싶은 꿈의 직장이죠. 그만큼 저는 자부심도 엄청 대단했어요. 미슐랭 가이드에 제가 일하고 있는 레스토랑이 등재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땐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게 되었어요. 평소에도 요리를 잘한다는 소리는 들으며 살아왔지만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도 제가 만든 요리가 통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또한 제가 만든 요리들이 저와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나 때론 제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음식에 대한 영감을 주는 경우를 보게 되면 더욱 뿌듯하기도 했죠. 하지만 저 역시 레스토랑의 주인이 아니고 급여를 받고 일을 하고 있는 직원에 지나지 않았어요. 저는 레스토랑에서 파는 메뉴들을 잘 만드는 실력은 있었지만 제가 만들고 싶다거나 저만의 메뉴를 만드는 일들은 거의 없었죠. 저는 어느 순간부터 제 음식이 조금씩 반복되고 진전이 없다는 생각에 불안과 실망을 느끼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죠. 저는 음식을 만드는 걸 좋아한다고 생각해서 셰프가 되었고 성공을 거두었으며 세계적으로도 인정받는 레스토랑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지만 항상 가슴 한구석에는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되지 않아 저는 무엇이 저를 그렇게 허전하게 만들었는지 알게 되었어요. 그것은 저는 요리를 만드는 일보다 요리를 연구하는 것이 제 적성에 더 맞았다는 것이었죠. 저는 쉬는 날만 되면 세계 여러 나라의 음식들에 대한 것들을 찾아보았습니다. 물론 유럽 쪽의 음식들은 보지 않았어요. 유럽에서도 세계적으로 최고로 손꼽히는 프랑스에서 일하는 저였기에 굳이 다른 유럽 국가들의 요리들을 찾아서 본다는 건 시간 낭비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러면서 저희 시선은 자연스럽게 아시아로 가게 되었는데요. 아시아의 요리들은 유럽의 요리들과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대부분 요리에 들어가는 재료들은 세계 어느 나라에 가나 비슷하기 마련인데 어떻게 같은 재료로 이토록 다른 맛을 내는지 저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호기심을 자극하는 요리들이었어요. 그 중에서도 제 눈을 떼지 못하게 만드는 요리들을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바로 한국이라는 나라의 요리였습니다. 물론 한식을 대표하는 요리들은 이제는 제가 굳이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한국의 여러 영상 매체에서도 나오고 심지어 전 세계적으로 한식당이 늘어나면서 아마도 외국인들 역시 저보다 더 많이 알고 있을 거예요. 제가 한식의 장점이라고 꼽는 것들은
아주 다양한 맛의 조화가 있어 보인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물론 한국에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맛이 어떤지는 알 수는 없었지만 TV 브라운관으로만 보아도 한식의 매력에 대해서 알 것만 같았어요. 제가 처음 한식을 봤던 프로그램에서는 한국에서는 밥과 국 그리고 반찬의 조합으로 한식이 구성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각각의 요리가 고유한 맛과 향을 가지면서도 서로 조화롭게 어우러진다고 했어요. 저는 그 맛이 너무나도 궁금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요리사이지만 요리를 연구하는 일을 해보고 싶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한식을 꼭 맛을 보고 제가 앞으로 만들어야 할 요리들에 꼭 접목을 시켜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죠. 이런 저에게 제 인생을 바꿔줄 일생일대의 계기가 생기게 되었는데요. 사실 저는 제가 근무하던 레스토랑에서 일을 하고 있으면서 일을 그만두고 저만의 요리를 만들어서 식당을 개원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줄곧 해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일을 하고 있던 레스토랑은 점점 장사가 잘 되고 손님들 역시 늘어나고 있었죠. 그런 이유로 레스토랑을 소유하고 있던 사장님은 가게를 더 크게 공사를 해서 재오픈을 한다고 하더군요. 그 기간은 한 달이 소요될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게 웬일인가 했죠. 안 그래도 휴가를 내서 한국으로 가서 한식에 대한 연구를 해보고 싶었던 저였는데 오히려 레스토랑 측에서 의도하지 않게 저에게 기나긴 휴가를 준 것이나 마찬가지였으니까요. 저는 길게 생각할 것도 없이 당장 한국행 티켓을 사서 한국으로 넘어왔습니다. 물론 한국으로 가기 전에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사전 조사를 꼼꼼히 했어요. 한국에서도 요리로 유명한 지방 도시들도 많았으나 실제로 제가 한국에 머물 수 있는 기간은 3주 정도였기에 저는 서울에서만 머물기로 했습니다. 그 이유는 한국에 다녀온 외국인들의 후기를 봤기 때문이에요. 한국의 모든 맛있는 요리는 서울이라는 대도시에 모여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머물 수 있는 기간은 3주이지만 서울에서만 돌아다녀도 그 기간이 짧게 느껴질 것 같았어요. 제가 서울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한국의 음식을 맛본 곳은 바로 한정식 가게였는데요. 그 이유는 한국을 가장 대표할 수 있는 메뉴라고 생각해서였어요. 저는 한정식 식당에서 메뉴를 주문하고 제가 앉아있던 테이블에 계속하여 놓여지고 있는 반찬들을 보고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고추장, 김치, 나물, 양념된 채소 등 아주 다양한 종류와 맛을 가진 반찬들이 나왔는데요. 프랑스에서 TV로 봤을 때보다 훨씬 더 음식의 색감이 좋았고 또한 맛 또한 좋았어요. 감명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의 음식에 대해서 제일 감명을 받았던 점 중 하나는 한식은 채소로 만든 요리들이 많았다는 거였어요. 제가 살고 있는 프랑스나 다른 유럽 국가 또는 아메리카 대륙 등에서는 주로 밀가루와 고기류 또는 지방이 많은 음식들로 이루어진 요리들이 대부분인 것에 비해 한국의 요리들은 너무나도 건강한 요리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에 더불어 균형 잡힌 영양학적인 메뉴 구성도 제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물론 맛을 빼놓을 수는 없겠죠. 한국의 음식들은 다양한 재료와 양념을 사용한다는 점이 다른 나라의 요리들과는 차별성이 있는데요. 간장, 고추장, 고춧가루, 찹쌀 등 여러 가지 양념과 함께 조리되는 음식들은 강렬한 맛과 풍부한 향을 갖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음식과는 정반대이기도 하죠. 그 뒤로도 저는 한국을 돌아다니면서 값비싼 한식부터 길거리에 부담 없는 분식 메뉴들까지 맛을 보았는데요. 한국인들이 부러울 지경이었습니다. 한국은 너무나도 먹을거리가 많은 나라였어요. 저는 단지 한정식과 같은 메뉴가 한식을 대표하고 또한 다일 거라고만 생각했지만 의외로 한국을 대표하는 음식들은 길거리에서 더 자주 볼 수 있었습니다. 사춘기 청소년들이 자주 이용하는 분식집을 비롯해 한국의 직장인들의 소울푸드인 포장마차 메뉴까지. 그리고 전통시장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더욱 많은 한국의 요리들을 볼 수가 있었어요. 저는 3주 정도 한국에서 머물렀지만 그 시간은 너무나도 빨리 흘러갔습니다. 특히 마지막 일주일은 거의 매일 포장마차에 갔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서울의 밤거리를 걷고 있는데 주황색 천막으로 되어 있는 곳에서 불빛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직장인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곳을 들어가고 있었죠. 저는 호기심에 들어가 봤는데요. 가끔 한국 영화나 드라마에서 봐왔던 장면이 제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것 같은 의자와 테이블에서 삼삼오오 모여 앉아서 소주잔을 부딪히며 이야기를 하는 한국인들 사이에 포장마차에서만 맛볼 수 있는 메뉴들이 제 눈에 띄었어요. 저는 뭐에 홀린 듯하게 착석을 하게 되었고 어설픈 한국어 실력으로 포장마차에서 가장 잘 나가는 메뉴 2가지를 시켰습니다.
포장마차 주인분께서는 닭똥집구이와 홍합탕을 주셨어요. 닭똥집구이는 사실 처음 메뉴 이름을 봤을 땐 거부감이 들었어요. 이런 걸 실제로 먹는다는 게 이해가 가지 않았죠. 하지만 기름장에 찍어서 처음 닭똥집을 먹어본 순간 저는 한국에 오길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역시 제 꿈은 요리 연구가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어요. 닭의 이런 부위로 어떻게 이렇게 맛있는 요리를 만들 수 있는지 한국인들에 대해서 감탄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저는 홍합탕에 대해서는 더욱 극찬을 하게 되었는데요. 물론 프랑스에서도 조개류를 이용한 요리들이 아주 많습니다. 봉골레 파스타를 비롯해서 스튜 같은 음식들도 많죠. 하지만 한국의 홍합탕은 전혀 차원이 다른 맛이었어요. 이렇게 간단한 재료만으로도 이런 맛을 낼 수가 있구나 하고 감탄하고 또 극찬을 했죠. 그렇게 저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고 있을 때 갑자기 옆에 있는 한국인 여성들 중 한 명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자기들은 서울에 있는 여대에 다니고 있고 본인은 예전에 프랑스에서 살다가 왔는데 제가 포장마차의 음식들을 맛보고 저도 모르게 프랑스어로 감탄사를 내뱉는 모습을 보며 놀라서 인사하러 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괜찮으면 자기 친구들과 함께 합석해서 이야기를 하며 시간을 보내도 괜찮다고 하더군요. 저 역시 한국에서 혼자 돌아다니다 보니 적적했던 게 사실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한국 요리들을 맛보며 궁금했던 것들도 누군가에게 물어보고 싶은데 저 혼자뿐이니 그러지 못하는 상황이 아쉽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한국인 학생의 제안에 수락을 했고 생각지도 못한 한국인 친구들과 즐거운 저녁 시간을 보내게 되었는데요. 물론 저는 한국어를 잘하지는 못했기에 프랑스에서 살다 왔다고 한 그 여학생의 통역에만 의지해서 대화에 참여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학생은 저에게 영어가 가능한지를 물어봤고 저 역시 영어는 웬만한 생활회화 정도는 할 수는 있었기에 가능하다고 대답했죠. 그러자 학생들은 갑자기 서로 영어로 대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저를 배려해서 말이죠. 그 모습이 정말로 신기하면서도 부러웠습니다. 어떻게 한국인들은 이토록 영어를 비롯해서 외국어를 잘할 수가 있고 굳이 저 한 사람만을 위해서 영어로 소통을 시작할 수가 있는지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죠. 한국인 학생들 덕분에 저는 한국 포장마차에서 파는 요리들에 대한 유래도 알게 되었고 왜 한국인들이 포장마차를 머나먼 과거부터 좋아했는지에 대해서 알 수도 있었습니다. 부담 없는 자리, 부담 없는 가격, 빠르게 취할 수 있는 공간, 분위기 등 하루의 피로를 안고 퇴근한 한국 직장인들의 스트레스를 말끔히 날려줄 수 있는 곳이 바로 포장마차가 되었다는 걸 제가 직접 체험해보니 알 수가 있었죠. 저는 한국을 떠나기 전 날까지 서울의 여러 포장마차를 돌아다니며 마지막 한국에서의 한식 여행을 즐겼습니다. 아마 한국 분들은 놀라셨을 거예요. 안 그래도 제 머리카락은 다른 프랑스의 여성과는 다르게 금발에 가깝거든요. 그런 외국인 여성이 혼자 포장마차에 들어와서 소주와 포장마차의 안주들을 먹고 있었으니 웃기기도 했을 거예요. 하지만 저에게 있어서는 아주 소중한 경험이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맛본 한식을 통해서 저의 진로를 확실히 결정할 수 있게 되었고 또한 한국에 대해서도 더 많이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니까요. 저는 지금의 미슐랭 3성 레스토랑의 수속 셰프에서 만족하지 않고 저만의 요리를 개발하고 만들어서 제 식당을 개업할 계획입니다. 물론 메뉴에 대한 영감을 받기 위해서는 한국에 더욱 자주 찾아가야겠죠. 마음 같아서는 한국에서 머물며 한국과 프랑스의 퓨전 요리를 개발해서 판매하고 싶지만 아직은 프랑스에서 요리 실력을 더 키우고 갈까 해요. 한식을 맛본 이후로 오히려 제 자신의 요리 실력에 대해서 겸손해졌기 때문이거든요. 오늘은 프랑스의 한 여성인 셰프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봤는데요. 한국에 와서 한국인의 소울푸드로 인해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사연자님의 가슴 따뜻한 이야기였는데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